안녕하세요. 요번 4월 11일 토익 대비 적중 특강을 담당한 김규보 강사라고 합니다. 이번 4월 11일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토익을 보실 텐데요. 그 토익에서 훌륭한 점수를 얻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조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법한 문제들을 좀 이렇게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시험에서 나올 만한 포인트들을 그 핵심들을 잘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성적에서 굉장히 훌륭한 점수가 나오실 수 있도록, 특히 리스닝 파트가 495점 만점에 만점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특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특강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으로 보시기 이전에 파고다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시면 파고다 홈페이지에 이 관련된 문제들과 음원 파일들이 모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들을 꼭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의 특강을 들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그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 미리 한번 준비해 주시고 저랑은 정답을 맞춰가면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나는 조금 더 체크해야 하겠구나 라는 포인트로 좀 삼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뒤를 봐주시면 파트 1과 관련된 제가 여기다가 살짝 요약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파트 1은 사진 6개가 나오고 그 6개에 해당하는 보기 4개 중에 가장 알맞는 정답을 고르는 것. 굉장히 심플한 문제죠. 그리고 여기 있는 파트 1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틀리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6개의 문제 정도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한 5개 정도는 맞추실 수 있는데 첫 번째 토익 시험의 첫 시작 파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맞추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겁니다. 모든 시험은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6개는 심플하게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편견 한 가지만 조금 바꿔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리스닝 파트 1을 공부를 할 때는요. 사람이 한 명 나오는 사진 혹은 2명 이상이 나오는 사진 혹은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고 사람과 상관없이 그저 그냥 뭐 사물이나 풍경 같은 것들이 나오는 사진, 이런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네들을 많이 구분을 하시면서 한 사람이 나왔을 때는 이런 것을 주의해야 한다. 두 사람이 나왔을 때는 이런 것을 주의해야 한다. 뭐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또 이런 것을 주의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훌륭한 접근 방법입니다만 시험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거를 모두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 너무 골치가 아프고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시험을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동작과 상태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이 6개 중에 5개, 4개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6개 모두를 맞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동작과 상태라는 애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우선 크게 사람이 나오는 사진, 그 다음 사람이 나오지 않는 사진, 이렇게 크게 이분법적으로 두 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사람이 나온다면 당연히 사람, 행동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 관련된 표현들에서는 분명히 동작과 관련된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만히 있는 상태가 분명히 사람에게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오는 사진에서는 상태가 분명히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나오지 않는 사진이라면요. 당연히 동작이라는 개념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동작이라는 것을 보여줄 주체가 없는데 동작이라는 것이 정답이 된다면 그 또한 굉장히 좀 어려운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조금 잡아주실 수 있는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동작과 상태 혹은 사람이 안 나오는 사진,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면서 문제를 푸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 것보다는요, 2가지 있는 게 제일 쉽죠. 왜냐하면 2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은 한 가지만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면 나머지 한 가지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분법이라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조금만 더 예시를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길게 써서 보여드렸는데요. 자,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와 관련된 문형들을 여기에다가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이렇게 ing가 붙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린 진행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바로 뒤에 이렇게
명사가 목적어로 이 현재 분사의 목적어로서 명사가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명사가 따라오는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동작이라고 봐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여기에 예외 케이스가 딱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 하나만 여기다가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자, wear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입다, 옷을 입다, 뭐 이런 뜻의 동사죠. 이 wear이라는 단어는요, 이 동사 자체가 상태를 나타내는 애이기 때문에 요 wear이라는 단어의 경우에는 이런 똑같은 문형이 나온다고 해도 얘네들은 상태를 표현한다라는 거 하나 정도 알고 가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이건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번 시험에서 wear이라는 애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요, 이미 너무나 많은 시험에서 wear이라는 애가 출제가 됐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도 이 wear이라는 애가 상태로서 사용해야 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보시면요. 여기에 being이라는 애 뒤에 과거분사라는 애들이 나오는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있는 요 비동사와 여기에 있는 요 과거분사 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케이스들을 우리는 수동 형태,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 앞에 있는 이 비동사와 여기에 있는 요 ing가 덧붙어서 진행 형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진행 형태와 수동 형태가 덧붙어 있는 진행 수동 형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않고 being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동작이다 라고 여러분들 심플하게 생각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잘 보시면요, 요 세 번째 케이스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어떤 동사가 하나 있고요. 그 동사는 뒤에다가 어떠한 전치사를 습관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put이라는 것은 놓다라는 뜻인데 그 뒤에다가 on이라는 전치사를 붙였을 때 put on이라는 애가 하나의 뭔가 옷을 입다라는 동작을 나타낼 때, 그쵸? 아니면 hand, 이거 hand라는 애는 그냥 뭐 건네다 아니면 뭐 그냥 뭐 이렇게 손을 내밀다 정도의 동사로도 쓸 수 있지만 hand out 이라고 이렇게 뒤에를 붙여주면 뭔가 분배하다, 나눠주다 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이 나오고 나서 그 동사에다 ing를 붙이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목적어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명사를 뒤에 데리고 온다면 이런 케이스들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다가 동작이라고 얘네들을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넘어가면 상태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ing가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얘 바로 뒤에 전치사구가 나올 겁니다. 자, 위에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요 두 개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위에 동작을 나타낼 때는요, ing 바로 뒤에 명사가 나와요. 그런데 상태를 나타낼 땐 ing 바로 뒤에 전치사구가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하나 체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ing 바로 뒤에 전치사가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비동사와 과거분사 이렇게 수동태가 나오면 이 진행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수동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have been, has been, had been 이라는 완료 시제가 나오고 완료 시제 이후에 이렇게 과거분사가 나오는 완료 시제의 수동 형태가 시험 문제에 나올 경우도 이 또한 수동 형태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상태라고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면서 이 파트 1에서 요 몇 가지 포인트들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한 장 넘어가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애들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ask book. 자, 들어보시죠. A. Computers are being assembled in the room. 자, 여러분 지금 A 들으셨나요? 자, 여기에 computers are being assembled 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분명히 동작을 나타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지금 조립이 되어지고 있는 동작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컴퓨터에다가 손이라도 대고 있어야 컴퓨터를 조립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에 컴퓨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된다? 아니죠.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요 computers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얘 덕분에 충분히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자, 여기에 이 being이라는 애가 나왔다라는 것은 컴퓨터를 갖고 무슨 동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동작은 일반적으로 손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이 컴퓨터를 손에다가 쥐고 조립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사진에 나와야 A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B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 Documents are being cleared from a table. 자, 여기 한번 넘어가 보면요. documents, 문서들이요. being cleared,
치워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죠. 얘 또한 동작이기 때문에요. 그럼 사람들이 손에다가 문서를 쥐고 뭔가 얘네들을 정리하고 버리고 치우고 책상을 치우고 문서를 밀어치우고 이런 동작이 과정이 사진에 나와야 얘는 정답이 될 텐데 어떤 사람도 종이를 손에다가 뭔가 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맞죠?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자, 다음 C 들어보도록 하죠. C. One of the men is handing out some papers. 자, 여기 하나 잘 보시면요. One of the men 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여기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을 고르셔서는 안 됩니다. 한 명이어야만 해요. 자, 그리고요. 이 뒤를 한번 보시면요. handing out some papers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잘 보시면요. hand랑 out 이라는 이 두 개는요. 두 개가 같이 붙어서 나누어 주다 라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얘 바로 뒤에 papers라는 목적어가 이렇게 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작. 그럼 어떤 남자 중에 한 명은 손에다가 프린트들을 들고 종이들을 들고 나눠주는 이런 과정들이 사진에 나왔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C는 얘도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D 들어보도록 하죠. D. A woman is presenting at a meeting. 자, 여기 다음 보기 한번 보시면요. woman이 presenting, 어떤 여자분이 presenting 발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여자분은 지금 여기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얘네들은요 사실 동작이냐 상태냐라고 얘네들을 따지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도 없을 뿐더러요. 사실 동작과 상태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동작은 일반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상태는 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발표하다라는 동작을 계속 유지하는 이 상태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 이게 사실 동작과 상태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긴 바로 뒤에 at이란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상태라고 보셔도 되며 얘네들은 동작이라고 헷갈리시든 상태라고 판단을 하시든 D를 골라내는 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어차피 여기서 A랑 B가 빙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동작이어야만 하는데 이상했고 hand out이라는 동작이 없었으니까 C를 버리셨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D를 골라주시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바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까요?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A rug has been rolled up against the wall. 자, 여기에 rug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이 뒤에 잘 보시면 has been 이라는 서술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rolled up 이라는 과거분사가 있네요. 이걸 수동 형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분명히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도 아니며 지금 이 사진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상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 있는 rug라는 단어 정도는 여러분들 아셔야죠. 그렇죠? 우리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 자취하시는 분들이 rug라는 걸 집에 많이 까시는데요. 밑에 칸은 카펫 같은 거 그런 걸 우리 러그라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rolled up 떼굴떼굴 말려 있다. 여기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러그 가지고도 우선 버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됐겠네요. 자, 다음 거 들어보겠습니다. B. A plant is being placed on a windowsill. 자, 다음 거 보기 한번 봐주시면요. plant라는 애가 있는데 식물이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 being placed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being 나오면 동작이라고요. 그쵸? 여기 사진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맞죠? 따라서 being만 보고도 걸으실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자, 다음 C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C. Some tables have been set up for a meal. 자, 다음 거 들어보시면요. 여기 have been이라는 애 뒤에 set up이라는 과거분사가 나왔습니다. set은 set. 그래서 이 set 또한 과거분사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테이블에 뭐 setup이 되어 있다라는 상태. 네, 충분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식사라는 말도 뭐 충분히 좋고요. 여기에 잘 보시면 뭐 이렇게 포크도 있고 냅킨도 있고 있는 거 보니까 충분히 식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들어볼게요. D. Some curtains are being draped across the window. 자, 여기 curtain이라는 애가 being draped across the window. 윈도우에다가 drape 이렇게 드르륵 쳐놨다 뭐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 잘 보세요. being이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 또 동작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요, 여기서 어떤 표현을 외운다도 중요하고 어떤 표현을 모른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랑 상관없이 사실 여기는 being이라는 애만 가지고도요. B랑
D를 쉽게 버릴 수 있었고 여기 있는 rug라는 애 때문에 A를 버렸어서 정답을 C로 이렇게 골라주시는 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얘기다라는 거죠. 얘네들을 가지고 뭔가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뭐 많이 듣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최소한의 것을 듣고도 정답을 이렇게 골라주실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 장 더 넘어가서 이제 파트 2 문제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하나의 질문이 나오고 나면 3개의 보기가 있어서 거기서 올바른 정답을 골라라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써주시면 좋은 것 여기 있는 이 의문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이 의문사라고 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도 있을 수 있고 의문문은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일반 의문문 무슨 부가 의문문 이렇게 종류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선택 의문문, 간접 의문문, 의문문의 종류들을 나열하면 그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 또한 정리를 해보는 것은 유용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시험 하루 전날에 적중 특강에서 할 만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각각의 애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의문사라고 하는 애들은요. 빠르게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이 의문사라는 애는 항상 맨 질문에 맨 앞에 나옵니다. 그렇죠? 따라서 질문이 나왔을 때는요 항상 맨 앞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체크해 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의문사가 없으면 맨 앞을 들어봤는데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있다 없다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시고 나면요 이 의문사라는 애는 의문 대명사와 의문 부사라는 2가지로 나뉘고 그 다음 의문사가 없다면 yes랑 no로 대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문사가 있으면 yes, no로 대답은 불가능하며 의문사가 없을 경우에만 yes, no로 대답을 할 수 있다. 의문사가 없으면 yes, no 니까 의문사가 있는데 yes, no로 대답을 했다면 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서로를 털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의문 대명사 종류는 요리 한번 여기다가 제가 따로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니까요. who나 what이나 which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요, 요 의문 대명사라는 애는 이제 의문 형용사 플러스 명사라는 꼴로도 나올 수 있는데 그 또한 의문 대명사랑 형태가 같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의문 부사는 when, where, why, how 4가지가 있을 텐데요. 얘네들에 따라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유형이 다르고요. 그 다음 의문사가 없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유형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유형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3개를 쫙 살펴보시면요. 문장형 답변이라는 말은 항상 있어요. 왜냐면 모든 질문을 했으면 당연히 답변을 문장으로 하는 건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 쉬운 얘기겠죠. 그리고요. 여기에 있는 요 회피형이라는 말 여기 하나만 꼭 중요하게 체크해 주세요. 자, 이 회피형이란 절대 이게 이제 파트 2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될 텐데요. 이 회피형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에 얘네들을 고르실 수는 없어요. 딱 어떤 질문을 듣고 회피형 정답을 들었는데 얘가 정답이 될 수 있다. 얘가 100% 정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확신하셔서 얘가 딱 정답이라고 체크가 되고 나머지는 들어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피형 답변들은요. 항상 세모를 쳐놓고 우선 정답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상태로 다음 보기를 들어서 다음 보기가 만약에 정답이 아니다, 틀렸다 라고 체크가 된다면 얘를 골라야지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도 맞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를 조금만 여러분들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여기 밑에가 중요해요. 자, 이 의문 대명사라고 하는 애는요. 명사형으로 답변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치사고, 이 전치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전치사구로의 대답은 불가능하다라고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의문부사는요. 명사형 대답이 반대로 불가능한데요. 전치사구로의 답변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개의 의문사를 서로 구분을 하면서 이 2개의 차이점을 가지고 전치사구로의 대답이 나왔으면 버리거나 혹은 고르거나 혹은 명사형 대답이 나왔으면 얘를 버리거나 혹은 고르거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들은요. 서로 이렇게 가지를 치다 보면 이분법적으로 계속 너는 돼, 나는 안 돼, 너는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서로 미루고 아니면 이건 내 거야, 이건 네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이 정답들이 심플하게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전 사실 토익에서는요. 이런 것들만 가지고도 너무나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너무나 참 애석하게도 아까도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요. 요즘 토익은 좀 리스닝이 어려워지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것을 들어야 되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듣는 훈련 또한 항상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애들이 굉장히 많은 내가 뭔가 못 듣는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고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서 명사처럼 보이는 부사 답변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 하나만 여기다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이라고 하는 의문부사가 만약에 나온다면요. 얘는요. 분명히 명사처럼 보이는 애이기는 해요. 그런데 명사임과 동시에 부사의 역할도 하는 그런 애들이 정답으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today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오늘이라는 뜻의 명사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라고도 today 아니면 tomorrow, yesterday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명사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 when이라고 하는 의문부사가 특히 이러한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요 애들은요. when이라고 하는 애는 요 전치사고 외에도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걸 꼭 하나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의문사가 없다면요. yes랑 no를 쓸 수 있다라는 포인트 외에 얘네들은 명사형도 불가능, 전치사구 답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문사가 없는데 전치사구의 대답이 나왔다. 혹은 명사의 대답이 나왔다. 고민할 게 뭐 있어요? 땅!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런 포인트들을 연습하시는 것. 이게 파트 2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자, 한 장 이제 넘어가서 파트 2를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지금부터 파트 2 들려드리도록 하죠. Number 3. What brand of snacks should I get? 자, 여기 지금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야 되는 건 what brand라는 의문 형용사 플러스 명사였을 겁니다. 자, A, B, C도 한번 들어보죠. A. You should get Hunter's cookies. B. I don't remember getting it. C. No, that won't be necessary. 자, 한번 스크립트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what brand라고 하는 요에 있죠. 얘를 의문 형용사 플러스 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의문 형용사 플러스 명사는요. 의문 대명사랑 완벽하게 동일한 룰을 가집니다. 따라서 얘네들은요. 명사형 대답도 가능하고 대명사를 이용해서도 가능한데 문장형 대답도 당연히 가능한데 yes, no는 의문사니까 불가능하며 전치사구도 당연히 불가능하다라고 머릿속에서 빡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요. 어떤 브랜드냐고 얘기했더니 Hunter's Cookie라고 브랜드 얘기를 해줬다.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 B는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 don't remember.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Getting it. 그것을 얻은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 대명사와 관련돼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런 의문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경우에는 대명사로의 대답이 가능해요. 근데 그 대신 요 앞에요. 꼭 형용사가 하나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it이라는 대명사 있죠? 얘 앞에는 지금 형용사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의문사로 질문을 했는데 그냥 대명사 하나로만 대답을 한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who라는 의문사를 이용해서 누구냐는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럼 누구냐는 질문을 했으면 누구라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니면 그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누구냐고 구체적으로 물었는데 그라고 대답을 하면 이건 뭐 수수께끼도 아니고 숨바꼭질도 아니고 이건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의문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경우에는 형용사 플러스 대명사 아니면 어떤 관사 플러스 대명사. 그래서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요. 더 원입니다. 원이라는 대명사 앞에 이런 한정사, 정관사, 더를 넣어서 바로 그것 이런 식으로 뭔가 구차를 시키는 이런 대명사가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대명사가 정답이 되긴 어려워요. 그래서 의문형용사 플러스 명사는 이런 케이스들도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it이라는 이런 애는 대답이 될 수 없다. 왜요? 모르잖아요. 어떤 브랜드냐고 물었는데 이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 버리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C는요. 너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의 정답은 심플하게 A 이렇게 갖고 가시는 거예요. 자, no 때문에만 버려도 이 정도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거고 앞에 있는 의문사만 잘 들으셨어도 여기 있는 Hunter's Cookies라는 애가 뭔 브랜드 이름인가 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면 그럼 바로 정답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쵸? 좋습니다. 자, 이제 4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Number 4. Please notify your team members about the anniversary dinner on Friday. 자, 여러분 여기서는요.
please notify 라는 명령문이 나왔네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의문사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나서 다음 거 더 들어보죠. A, For 35 years. B, The department head. C, I've already let them know. 자, 한번 스크립트 볼까요? 지금 저는 여기에 의문사라는 애가 없다라는 것부터 먼저 체크를 했습니다. 여기 의문사가 없었어요. 자, 너의 팀 멤버들한테 anniversary dinner에 대해서 금요일에 일어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맞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엔 분명히 의문사가 없는데 어떻게 for 이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이 for만 듣고도 바로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department head 부서장이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의문 대명사가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A, B 버렸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 B 끝나고 나시면요 이미 OMR 카드에다간 C를 체크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이거 B인가? 왜 갑자기 B에 움직이지? 라고 사람들이 다들 헷갈리게 우리는 정확하게 A, B를 버릴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심플하게 갖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명령문 보시면 당연히 얘 또한 의문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사형 전치사구 불가능하다 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기 정답 이렇게 C로 고르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얘네들을 조금만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5. You should take woodworking classes after work. 여기에서도 지금 의문사가 없네요. 그러면서 you, 너라는 애를 이렇게 하면서 이건 질문도 아니고 you should take라고 이렇게 그냥 평서문을 줬습니다. 그렇죠? 이런 평서문이 나왔을 때는요. 얘네들 또한 의문사가 없는 그냥 의문문이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냥 평서문은요. 동의를 구하는 애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더 보기도 들어보도록 하죠. A, sorry, our classes are full. B, yes, I'd love to pick up a new hobby. C, well, I enjoy walking to the office. 자, 여러분 스크립트 한번 볼게요. 굉장히 재밌는데요. 자, 너는 해야만 한다. woodworking classes를 한번 일 끝나고 날 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러면요. 너한테 하나의 제안을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어때? 근데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should라는 조동사를 써서 꽤 강력한 제안 정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sorry,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게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뒤에 보시면요. our classes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classes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에 classes라는 말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지금 분명히 이 질문을 한 사람은요. 너라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 있는 woodworking classes를 들어보라고 추천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요. 우리 클래스래요. 대답하는 사람이요. 이미 이 사람은 우리 클래스라고 클래스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의 클래스를 추천해 줬더니 우리 클래스래요. 여기는 our이라는 대명사가 소유격 대명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거나 실수하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classes라는 말이 있고 여기도 밑에 보기에도 classes라는 말이 있으니까 유사한 발음이다. 동일한 발음 가지고 나를 지금 헷갈리게 하려는 거다. 이런 거 갖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있던데요. 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건 굉장히 조심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얘네들은요 같은 단어 혹은 같은 발음의 애들이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정답이 되기도 하고 오답이 되기도 해요. 항상 오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비슷한 단어들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비슷한 발음이나 비슷한 단어 느낌인데 완전 스펠링이 조금 다르고 발음만 좀 비슷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다른 단어였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다면 그런 애들은 이용하실 수 있겠지만요. 사실 리스닝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리딩이랑 다르게 얘네들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접근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여기에요. 유사 발음이라는 애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classes랑 classes 때문에 여기 A를 버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다음 거 보세요. 나는 이 새로운 합의 하나 가지는 거 좋지 라고 그래 너의 충고, 조언 충분히 들어줄 수 있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walking 이라는 애는 여기 있는 work
라는 애랑 발음이 비슷하다라는 이유로 저를 헷갈리게 지금 하려고 지금 여기에다가 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work 아니면 walk 이 두 개의 발음 정도는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발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체크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walk랑요 work라는 애를 조금 구분하는 방법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여기 있는 to라는 애 있죠? 이 to는요. 어디로라는 최종 도착점을 이야기하는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walk, 걷다랑 더 알맞을 거고요. 이 work라는 애가 만약에 여기에서 왔다면요. 얘는 뒤에다가 전치사 at 같은 애들을 데려와 주는 것이 훨씬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to나 at 같은 전치사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걸러주실 수 있는 포인트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6번 한번, 그래서 정답은 B였고요. 6번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Number 6번 6. 들어보죠. We haven't sent out the attendance list yet, have we? 자, 여기에선 앞에 분명히 의문사는 없었고 have we라는 부가음문이 붙었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자, 더 들어보죠. A, For the awards ceremony. B, A list of corporate sponsors. C, Yes, we did. 자, 여러분 이건 정말 쉽게 고르실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첫째, 여기에 의문사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for이란 전치사도 올 수 없으며 B 같은 보기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에 of란 전치사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치사구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이 전치사구를 빼고 생각한다면 a list라는 명사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명사형 보기 이런 애들을 체크하는 게 이건 리딩이 아니니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자,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기 중간에 전치사가 끼어 있는 애들은 이런 경우 이런 전치사가 얘가 명사형 복이다라는 힌트가 되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복이 중간에 전치사가 끼어 있다면 얘를 명사형 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얘 의문대명사 없으니까 의문부사 없으니까 A, B 버려주시면 심플하게 여기 C로 가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애를 우리는 부가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 부가 의문문은요 앞에 여기 not이 있었으니까 여긴 not이 없는 거고 앞에 not이 없었으면 여기 뒤에 not이 있을 텐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여기서 꼭 하나 체크해 주실 포인트 좀 잡아보죠. 자, 절대 의문문에 not이 있다, 없다 아예 신경도 쓰지 마세요. 자, 파트 2 우리가 문제를 풀 땐요. 문제 그 질문 안에 not이 있다, 없다 전혀 한 개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not이 있건 없건은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아예 그냥 못 들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정답을 고르는 데는 쉬워요. 간편해요. 그러니까 not은 신경도 쓰지 마시고요. 자, 다만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have라는 애는 원래 가지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입니다. 이런 애들을 갖고 만약에 문장에 서술어로 썼고 걔를 갖고 부가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do, does, did 라는 애들을 여기 써줘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여기에 have라는 애를 썼어요. 맞죠? 자, 이게 완료 시제라는 것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문장의 맨 앞에서 여기에 맨 앞에 의문문이 시작을 할 때 여기에서도 만약에 have 같은 애로 시작을 했다. 혹은 아니면 지금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부가 의문문 뒤에 have라는 애가 있었다. 그러면요. 얘네들은요. 이 문장 전체 질문의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였다라고 체크를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요. 답변이 항상 이렇게 did처럼요. 답변이 현재 완료 질문에선 과거로의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시제인 현재 완료로 답변을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쵸? 자, 이렇게 have로 물었어요. 그랬는데 yes라고 얘기했으면 과거나 현재 완료로 얘기를 해요. 자, 만약에 yes가 아니라요. no였어요. 그럼 이 뒤에는요. 미래 시제가 올 거예요. 자, 왜냐면요. 자, 여기서 너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왔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안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앞으로 할게. 이런 답변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no가 나오면 미래가 나온다. 이것까지도 하나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만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가의문문이라는 애는요. 우선 다른 거 고민하실 필요 없이 나 신경 안 쓰시는 거 얘네들은 의문사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안 되는 거 항상 머릿속에다가 기본으로 깔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제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면 완벽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Number 7. Who will be leading the marketing seminar? A, It hasn't been decided yet. B, In conference room B. C, Yes, I'll be reading it. 자,
who 들으셨겠죠? 그래서 in, yes 버리시면 A요. 너무 쉬웠나요? 자, 여기 A 회피형 정답이었어요.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A를 듣고 바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실 수 있다? 그럼 너무 훌륭한 그런 영어 실력입니다. 그걸 하실 수 있다면 그럼 그렇게 고르셔도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실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고른 정답이 항상 맞았으면 좋겠고 나는 리스닝 495점 만점에 만점을 필요로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A를 세모쳐 놓으시고 B, C를 빨리빨리 버려주시는 게 제일 좋죠. 자, 의문대명사 이렇게 심플하게 가는 거 이거 7번 문제 그냥 가는 겁니다. 자, 8번 넘어갈게요. Number 8. Will the office move take place before next month? A. The memo was just sent. B. I'll order more supplies this week. C. No, the maintenance department. 자, 한번 이거 스크립트 보죠. 여기에서 이 will이라고 하는 애 있죠. 얘를 잘 들어주시면서 여기엔 의문사라는 애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우선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있는 이 office move, 사무실의 이동이라는 애가요. 다음 달 이전에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맞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the memo was just sent. 이거가 관련된 메모가 지금 막 보내졌으니까 메모를 확인해라.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정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바로 정답으로 골라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회피형 정답이라고 A를 세모를 쳐주세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정답이라고 체크하실 수 있는 근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will 들으셨으면 여기 있는 was라는 애 때문에 막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로요. 저게 어떤 시제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시제만이 정답이 된다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완료 시제가 나왔을 때는 과거나 현재 완료가 답변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no가 나왔을 때는 미래가 되거나 케이스를 나눠드렸죠. 이런 시제를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체적으로 나눠드렸죠.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요. 딱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여기에 will 이라는 애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정답이 된다? 알 수 없어요. 자, more supplies this week. 이번 주에 더 많은 물품들을 주문할 예정이다. 더 많은 공급 물품들을 주문할 예정이다. 자, 분명히 여기에서는 뭘 얘기했어요? 회사가 이동이 일어나느냐고 물었는데 여기서 여기 order이라는 주문하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얘네들은요. 다 못 들으시면 사실 못 풀어요. 그죠? 자, no 다음에 maintenance department란 명사가 나왔어요. 버리셔야죠. 그러면 C는 버리셨고 A, B를 가지고 갔는데 여기 있는 B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A로 갖고 가주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같은 시제라고 무조건 정답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회피형이라는 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당연히 얘네들은 이거는 안 되는 건 의문사 없으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체크를 하실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A, B 같은 거 헷갈리시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요즘 토익에서는 이런 거 꽤 나오는 편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듣는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듣는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영상의 끝에 어떻게 듣는 연습을 하는 거고 시험 바로 보기 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9번 넘어가 볼게요. Number 9. How long do you plan to stay with our company? A. I'll contact the HR department. B. I don't have any immediate plans to move. C. At a hotel downtown.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how long, 얼마나 오래 너 이 우리 회사 안에 머무를 계획이니? 라고 물었어요. 맞죠? 그랬더니요. 여기 인사팀에다 얘기한대요. 아니, 얼마나 오래 머무를 건데 인사팀 얘기가 왜 나와요? 그건 전혀 의미가 없죠. 자, 그 다음에요. 나는 즉각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이동할 계획은 없다. 그러니까 꽤 아직 머무를 거다. 여기 있는 B는 충분히 회피형으로도 될 수 있고 여기 있는 C는 애초에 안 고르셨을 거기 때문에 A, B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여기 how long이라는 애는 길이를 나타내는 애인데 여기 호텔 다운타운이라는 애 이거 나타낼 수 없고 how long이라는 길이는 A시란 전치사랑도 안 맞기 때문에 버리실 수 있다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거든요. 자, 여기 A, B 중에서 이 회피형을 골라내는 방법 중에 굉장히 조금 어려운 애들 하나만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do you plan 이라는 애랑 여기에 있는 요 plan 이라는 단어는요 분명히요 같은 발음이에요. 맞죠? 그런데 저기 있는 plan은 위에는 동사 서술어고 여기 밑에 있는 plan은 명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이 발음 같은 애들을 토대로 해서 이 plan과 이 plan은 뭔가 다르다?
그래서 얘네들은 비슷한 발음이 나왔으니까 B를 버린다. 이런 식으로 갖고 가시면 큰일 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인사팀에게 연락해 본다. 내가 얼마나 오래 네가 머무를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난 인사팀에다가 물어본다.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서 왜 나와요? 이 A를 제대로 다 듣고 버리시지 못하면 사실 여기에 있는 B를 갖고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플랜이라는 애가 있으니까 얘를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비슷한 발음을 무조건 피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에요. 정말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통한다? 실제 시험장 가보시면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게 같은 발음인지 다른 발음인지 같은 단어인지 아닌지 리스닝이기 때문에 그거 판단할 새도 없어요. 실제 시험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회피형 정답을 유의해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파트 2에서 한두 개 틀리신다면 이런 9번 같은 문제가 될 거예요. 이런 게 사실 어려운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애들 또한 결과적으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럼 듣는 연습 자체를 많이 해주시는 것, 그거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세요.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파트 3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3랑 4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습만 빠르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부터 파트 3, 4는 한꺼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파트 3, 4를 잘 한번 보시면요. 얘네들은 39문항, 30문항, 그래서 합해서 69문항. 사실 실질적으로 진짜 시험 점수의 핵심은 여기 파트 3, 4예요. 여기에 대한 반복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요. 자, 여기에서 파트 3는 짧은 대화, 파트 3는 짧은 그냥 뭐 말, 그래서 짧은 대화라고 하는 여기 이쪽에서는요. 둘에서 3명의 대화자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는 1명밖에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토익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이거 다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에요. 맞죠? 자, 그건 다 중요하지 않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시는 거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훨씬 중요한 얘기들을 할게요. 자, 제가 공통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듣고 필요한 정보만 읽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파트 3, 4의 공통점은 문제와 보기가 모두 다 시험지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시험 한 번만 보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누구도 시험 한 번만 본다면 이 문제랑 보기가 미리 써져 있으니까 얘네들을 먼저 읽은 상태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유용할 거야. 이게 훨씬 더 쉬울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이거 체크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누구나 한 번이면 다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것도 다 좋고 다 그것도 좋다. 이건 다 모두 맞는 얘기다 이건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건 리스닝 시험이에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조금 전에 문제랑 보기가 쓰여져 있으니까 얘네들을 잘 읽으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리스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리딩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럼 리딩 못하면 이거 서러워서 살겠어요? 리딩 못하면 리스닝도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아이고 그럼 리스닝 공부가 아니라 리딩 공부부터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뭐 리딩을 잘해야 리스닝을 잘하시고 리딩을 잘해야 파트 3, 4를 저는 잘하신다라는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리딩을 잘하시는 만큼 여기에 있는 파트 3, 4의 정답률이 훨씬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리딩을 못한다고 해도 리스닝 점수를 더 잘 맞는 거 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팁을 지금부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필요한 정보들을 잘 읽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런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을 할 때요. 사람 이름은 잘 봐야 된다. 시간과 관련된 애들이 나오면 잘 봐야 된다. 어떤 특정한 의미의 동사가 나오면 잘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나누다 보면요. 내가 이 키워드를 잡은 것이 맞나? 혹은 이 키워드를 잡은 것이 틀리나? 모른다고요. 이걸 갖고 내가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사실 뭔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는 강사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식으로 뭔가 표현을 하는 게 더 편한 방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동사 아니면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 나오면 체크한다. 의문사는 체크한다. 시간과 관련된 개념이 나오면 체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결국 문장 다 읽으라는 얘기랑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뭐야? 이거 다 읽는 거는 뭐가 달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여기 밑에 있는 애들도요. 비슷해요. 분명히 다 읽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얘네들은요.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찾는 거예요.
명사라는 애는요, 이 문장을 뭔가 해석하면서 얘가 뭐 어떤 문장의 내용이니까 찾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냥 품사적으로 요 단어는 명사네라고 해서 그냥 찾으면서 이런 단어가 있었네. 이런 체크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명사 그 중에서도요, 여기 의문사 같은 애들, 투부정사, 동명사 같은 애들 꼭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자, 형용사는 현재분사랑 과거분사 꼭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과거분사 잘 체크해 주시면요, 입장 정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고요. 자, 여기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여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한 3번 정도만 꽤 많이 나오는 편이, 몇 번 나오는 편인데, 뭐 problem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나온다든가 문제, not 같은 거 나오는 거, 이건 항상 우리 예민하게 봐야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거는 아니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지금부터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10번, 11번, 12번 이렇게 3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거 음원 나오기 전에 미리 들을 거란 말이에요. 읽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남자가 뭘 말했냐, 뭐라고 자기가 뭘 할 거라고 뭘 말했냐. 자, 그러면요, 미팅 시간, 고객의 사무실, 배달, 발표라고 얘네들만 빨리 명사니까 읽으시는 거예요. 자, 다음에 뭐 여자분이 to do 하기로 결정한 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출장, 더 많은 물품, 라운지, 케이터링 메뉴, 무슨 출장 뷔페 메뉴, 그 다음에요, 직원들 더 일찍 떠나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특히 이런 애들은 employees 뒤에 있는 목적격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까지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훨씬 좋았죠. 그쵸? 자, 다음에요, 남자에 따르면, 잠깐만요, 남자에 따르면이니까 남자가 하는 말에서 정답이 나오겠네요. 자, 뭐가 일어날 거니요? evening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요, 주차장과 관련된 내용, 기계와 관련된 내용, 어떤 지역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있는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 체크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요, fixed라는 과거분사, renovated라는 과거분사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훨씬 유리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어요. 맞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얘네들 들어보도록 할게요. 듣다가 중간중간 멈춰드릴게요. Questions 10 through 1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Miss Fieldman, the representatives from CTM Incorporated just called to cancel. I rescheduled them for tomorrow afternoon. 자, 지금 무슨 전화가 왔죠?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요, 내일로 그 시간을 바꿔야 된다. tomorrow afternoon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럼 얘의 정답은 뭐요? 미팅 타임이니까 A 아닌가요? 그쵸? 이렇게요. 바로 그냥 듣고 있다가 낚아채시는 거예요. 그쵸? 자, 다음에요. Okay, that'll actually give me more time to prepare for that meeting. Anyway, since no more clients are coming in, I'll let the staff leave an hour early today. staff가 leaving an hour early 라는 말이 나왔어요. 얘 아닌가요? 정답 D네요. 그쵸? 이렇게 얘네들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leave라는 요 단어가 나왔고, 아니면 이 employees라는 애를 지금 우리 여기서 뭐라고 써줬어요? staff라고 써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체크하시는 거 너무 어렵지? 이거 쉬운 거예요. 그쵸? 자, 다음에요. Oh, I'm sure everyone will be happy to hear that. By the way, some workers are coming by this evening to begin renovations on the 자, renov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 저는 renovated라는 과거분사를 체크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 뭐예요? C요. 자, 잘 준비해 놓으시면 그냥 짝짝짝짝 정답 힌트들 낚아채면서 그냥 갖고 가시는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키워드를 잡는 방법들을 얘기했다고요. 자, 이런 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이거를 뭔가 완벽하게 해석한다? 해석하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이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애들은요, 심플하게 빨리 그냥 획일적으로 키워드를 잡아줘야, 그래야 기계적으로 뭔가를 준비할 수 있고, 기계적으로 이런 단어가 있네 없네를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 덕분에 정답이 훨씬 더 잘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것도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도 우선 키워드 체크부터 해볼까요? 누구? 여자분,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most likely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요, 여기는 A, B, C, D 보기가 실제 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말하는 사람이 A, B, C, D에 있는 말을 똑같은 단어를 내뱉어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떤 이벤트 기획자, 전문 사진가, 뉴스 리포터, 컴퓨터 기술자 체크 빨리 하셨어요. 자, 다음에 뭐? 남자의 친구란 말이 나왔네요. 스피커다, 랩탑, 노트북이다, 디지털 카메라다, 모바일 프로그램이다. 머릿속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뭐, 남자, 여자,
남자가 여자한테 뭘 줬냐? 뭐 이런 화살표 하나 쳐놓으시면 되고요. 자, 스케줄, 비스트, 방문 배지, 그 다음에 어떤 지원서, 양식, 그 다음에 연락처 이렇게 줬어요. 그쵸? 특히 여기에 15번 같은 애들은 여러분들이 고르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요 contact information이라는 요 단어 자체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여러 가지의 범위가 될 수 있는 단어인데 그냥 무조건 되게 좀 좁게 보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13 through 15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y, Rosie. You're covering the story on the IT trade show next week, right? Yeah, I am. Why? One of my old colleagues develops his own mobile applications. 자, 지금 요 앞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죠? 지금 어떤 무슨 행사가 있는데 그거 취재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다시 들어볼까요? You're covering the story on the IT trade. Covering the story라는 말 들으셨나요? 어떤 이야기를 네가 다룬다며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그쵸? 그래서 얘의 정답은 C예요. 얘 어려웠어요. 13번 같은 거요. 그쵸? Covering the story라는 이런 덩어리를 들어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에요. show next week, right? Yeah, I am. Why? One of my old colleagues develops One of my old colleagues라는 말 나왔으니까 여기서 친구 얘기인가 봐요. his own mobile application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D네요. 그냥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네요. 자, 다음에 And he's going to be revealing a new kind of camera app at the convention. 카메라 앱을 하나 만들었다 했습니다. 자, 다음에요. I know you were looking to interview exhibitors, and I think he'd be a perfect candidate. 이 사람 굉장히 좋은 지원자가 될 거다. That sounds good. I'm actually meeting with the lead event planner tomorrow, so I'll try to arrange an interview with your colleagues sometime after that. 자, 저 여자 말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요? 남자가 준 거니까 전 남자 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맞죠? 자, 다음에요. Okay, let me give you his email address. 이메일 주소, 그게 연락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상하게도 이런 contact information, 연락처라는 말을 너무 전화번호라고 한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필요는 없단 얘기예요. 얘네들은 이메일 같은 것도 다 된다. 우편 주소도 다 된다.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하나 넘어가서 파트 4로 넘어갈 거예요. 자, 파트 4도 똑같아요. 그런데 파트 4에서 하나만 더 유의하시면 좋겠는 게 있다면요. 자, 여기에 있는 speaker 아니면 여기 있는 speaker이라는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거는 여러분 잘 체크해 주세요. 자, 아까 파트 3는요. 사람이 남녀가 구분이 되니까 훨씬 더 2명이든 3명이든 어느 정도 문제를 풀 때 조금이라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지만요. 여기에 있는 애들은요. speaker 혹은 listener이라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speaker과 listener이라는 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잘라주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점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18번처럼요. 쌍따옴표를 줘서 어떤 문장을 발췌해놓고 얘가 무슨 문장이냐 묻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 이 스피커의 부서가 일하는 분야가 뭐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고객의 설문지 대답, 그 다음에 고객 무슨 서비스와 관련된 절차, 새로운 모바일 핸드폰,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렇게 네 가지들을 체크해 놨고요. 자, 왜 토니가 리스너들에게 추천을 했느냐? 자, technical knowledge, 기술적인 지식이 있어서 회사와 함께 일한 적이 있어서 워크숍을 이끌 수 있어서 outside vendor, 외부에 있는 판매상을 추천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 예를 보니까요. 내 팀메이트들이 세미나, 프라이데이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 이벤트가 postponed. 연기되어서 연기되는 걸 요청하려고. 자, 그 다음에 need 필요성, assistance 도움. 그 다음에 여기 deadline 마감일 연장, 마감 시간 연장. 더 많은 물품들 뭐 이런 애들을 그냥 쭉쭉쭉 체크하시면서요. 이 보기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해석하려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준비만 하세요. 이렇게요. 자, 이제 다음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Questions 16 through 18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i, Erica. This is Daniel. I just got off the phone with a client who's using the payroll program that our IT department is in charge of. It looks like there are a few issues regarding the way overtime is being calculated. 자, 지금 여기 한번 들어보시면요. 이거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IT 부서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체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Tony referred me to you since you have extensive experience with this kind of application. 자, 너가 extensive한 experience, 너무 광범위한 이러한 뭔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토니가 지금 이 말을 들을 사람을 추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저는요, 이 사람이 광범위한 그 경험이라는 애가 이렇게 knowledge라는 애로 됐다라고 체크할 수 있고요. 나머지 애들은 이것과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그냥 명사만 보는 거예요. 옆에까지 좀 보지도 않아요. 그죠? 자, 다음 거요. Would probably know how to deal with this problem. This needs to get fixed by next week, and most of my teammates are at a seminar until Friday.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이 대부분의 내 팀 멤버들, 팀메이트들이 금요일까지 세미나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앞에 한 번만 다시 들어볼까요? And would probably know how to deal with this problem. This needs to get fixed by next week, 다음 주까지 이것이 fixed, 고쳐져야만 하고 and most of my teammates are at a 자, 다음 주까지 고쳐져야 된다라는 이런 애들은 얘 바로 앞 문장을 무조건 살려보시는 게 좋은데요. 얘 바로 앞 문장에서 다음 주까지라는 기간일을 줬어요. 그래놓고 내 팀메이트들은 더 세미나에 있다. 자, 그럼 볼게요. 이 이벤트라는 애를 늦춰달라. 아닐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 사람한테 전화를 굳이 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기에 있는 도움 괜찮을 것 같아요. 마감일을 연장해달라. 연장해달라라는 얘기를 앞 문장에서도 나온 적이 없죠. 그 다음에 더 많은 물품이라는 건 또 들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A, B, C를 고민하실 거예요. 자, 앞 문장을 갖고 안 되면 이제 얘 뒷 문장까지 들어보시면 돼요. until Friday. Let's talk when you have a moment. 너가 잠깐 시간이 되면은 얘기해보자고 하는 거 보니까 너가 날 좀 도와줘. 우리 팀메이트들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정답을 여러분들이 쉽게 B로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18번 같은 문제들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뭔가 문장을 뽑아 놓으면요, 무조건 그 앞문장을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문장과 이 문장의 연계관계를 봐주셔야 되고요. 그 정도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시험에 나오는 쌍따옴표 문제들의 80% 이상은 전부 다 풀려요. 그런데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안 풀리는 애들이나 조금 더 생각을 할 포인트들은요, 앞뒤 문장을 모두 잘 들어야 돼요. 자, 이런 쌍따옴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실제 시험에서 사람들이 뭔가 가장 오답률이 높은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이런 애들이 되는 경향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럼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해 주실 거, 18번에 대한 올바른 준비를 하시려면요, 여기는 16, 17번 있죠. 여기가 자기네들이 할 도리들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16, 17이요, 빠르게 정리가 되는 순간 여기에 있는 18번 문제도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트 4를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4 다음 거 보시면요, 여기선 장소, 리스너들이 일하는 장소, 그런데 여기에 또 most likely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 또한 대놓고 주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뉴스 스테이션, 방송, 그 뉴스 방송국, 그 다음에 도서관, 책 판매하는데, 그 다음에 뭔가 출판회사, 이렇게 얘네들이 나온 거 체크하실 수 있고요. 자, 무엇, 설문지, 그 다음에 to find out about, 뭐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느냐. 자, security policy, 정책, 새로이 게시된 상품, reading satisfaction, 만족도, 그 다음에요, 구독 가격들,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incentive라는 말이 나왔어요. 혜택이요, 제공되느냐. 설문지를 완료하는 것에 대하여, 자, 서비스, 업그레이드, 할인 쿠폰, 무료 가방, 현금으로 상, 이렇게 체크했죠. 자, 그럼 이제 들으면서 얘네들을 낚아채는 거예요. 자, 들어볼게요. Questions 19 through 21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As many of you know, we included a questionnaire in the last issue of our magazine. 우리 매거진의 last issue. issue는 이거 몇 월 호 이런 거 얘기할 때 issue라는 단어 많이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issue라는 애, 근데 우리의 매거진에 요번 호에다가 설문지를 넣었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일하는 애들은요, 잡지사니까 책을 만드는 애들인 D, 이렇게 얘네들 골라주셨겠죠. 그쵸?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요. We asked subscribers to rate our articles according to how much they enjoyed reading them. How much they enjoy reading them. 얘네들이 이걸 읽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즐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한대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C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To write down any suggestions they have. It's only been 2 weeks since our last issue went out, but we've already received over 1,000 responses. 벌써 2주 정도 됐는데 수천 개, thousand가 넘는 그런 응답들을 받았대요. This is quite an accomplishment. 이거 굉장히 큰 성과고, I'm not surprised, however, because we did offer discount vouchers to those who 디스카운트 바우처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얘의 정답은 B 이렇게요. 자,
미리 준비만 해놓고 얘네들은 잘 들으실 수 있으면 그럼 우리 이거 여기 있는 애들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갖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심플하게 몇 마디 짧은 이야기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즘 리스닝들은요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애들을 공부를 하실 때는요 무조건 연습해 보시면 좋은 게 있는데 그걸 쉐도잉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쉐도잉이라는 것을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쉐도잉이라는 건요 여러분 절대로 중간에 멈추셔서도 안 되고요. 쉐도잉이라는 거를 하면서 바로 그냥 어떤 영어 그 얘기하는 음원이 얘기를 하면 내가 I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 I 따라 얘기하고 love라는 얘기했을 때 바로 love 따라해서 뭔가 문장이 쫙 시작해서 한 달락에 끝나고 나면 시작할 때 나도 0.1초 뒤에 바로 붙어서 끝날 때 0.1초 뒤에 끝나는 거, 이게 쉐도잉이거든요. 이렇게 글을 길이감 있게 놔두시고 이런 연습을 하시는 연습,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리스닝에서 귀를 깨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연습은 아마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요즘 리스닝에선 꼼수도 중요하고 스킬도 중요하고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과정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시험장에 가셔서 아니면 가시기 하루 전날에 아니면 그 시험장에 가시는 길에 여러분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는요. 자, 첫째, 여러분들 모든 이제 우리 뭐 어플들 중에서는 어학기라는 어플들이 있어요. 그 어학기에서 뭔가 이렇게 어학기라는 걸 아무거나 받으시면요, 걔네들은 배속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배속 재생을 갖고 한 1.6배속에서 8배속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음원들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얘네들을 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다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냥 소리를 흉내낸다 라는 느낌으로 무조건 얘네들을 내뱉으세요. 그 연습을요 한 1시간 정도 하고 아니면 뭐 하루에 한 1시간씩 꾸준하게 하고 시험 보는 날 당일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셔서 조금 더 소리도 내보시고 계속 1.8배속 정도로 듣다 보면요 실제 시험장 가면은 원래 음원이요 너무 느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1.8배속으로 듣고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1.8배속으로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1.8배속으로 듣는 이유는요, 원래 속도가 나에게 너무 느리게 느껴지기 위해서, 내 체감이 훨씬 더 얘네들을 수월하게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1.8배속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얘네들을 들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 연습들을요 한 1시간 한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가면요 훨씬 리스닝이 잘 들려요. 그리고 시험 성적이 훨씬 더 잘 나오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적중 특강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4월 11일 토익에서 훌륭한 모든 분들께서 훌륭한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말씀드린 리스닝 포인트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하시거나 더 마음 편하게 시험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4월 11일 토익 시험을 위해서 준비한 적중 특강이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이 영상들, 문제들을 꼭 활용하셔서 많은 연습들도 해보시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에 익을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셔서 이 시험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최고의 점수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문제라도 내가 조금 뭔가 리스닝의 문제를 풀 때 하나를 놓쳤건 아니면 하나를 뭔가 멍 때렸건 뭐 이런 뭔가 실수들이 나온다고 해도 이러한 하나의 꼼수, 스킬, 이런 팁들 덕분에 여러분들의 점수가 단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너무나 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점수를 기대하겠습니다. 신촌 파고다의 김규보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